최상단은 완성체 업체고 그다음 중간이 배터리 업체고 밑에가 소재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배터리 업체는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성체 배터리 업체들이 이걸 직접 생산, 이 루트가 깨져요. 그럼 배터리 핵심 소재들도 이게 깨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 완성체 업체들이 이 배터리 업체는 없앨 수 있다. 소재는 받아야 돼. 양극재, 음극재, 4대 뭐 이런 부분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능을 해요. 얘만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 된다는 거죠. 얘만.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지금 가장 많은 투자금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전기차 관련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미래도 밝고 최근 실적도 가장 좋기 때문인데 반도체는 반대로 안 좋은데 그죠? 근데 최근에 이 정의선 회장이 며칠 전에 배터리 직접 생산하겠다. 2년 전만 해도 이 정의선의 배터리 우리는 직접 생산 안 해요, 안 해. 그런 거 곤란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2년 만에 배터리 전략 변경을 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만약 이 내용 보신 다음에 아무래도 2차 전기차 관련 쪽에서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현대차의 배터리 직접 생산인데요. 자, 2021년 11월 20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배터리 직접 생산 안 한다. 이 국무총리 간담회 현장에서 밝혔기 때문에 특히 정부화했기 때문에 생산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전기차 미국 생산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배터리는 같이 셀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 생산은 배터리 업체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가 현대차가 올 하반기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한다고 21일 날 밝혔는데요. 양산 차량에 현대차가 직접 설계한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현대차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일본의 도요타도 지난 10일 기술 설명에서 LFP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만드는 거는 정말 이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랑 비슷한데요. 자, 배터리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되는데 자, 이 설계는 페립스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생산은 파운드리. 그죠? 똑같은 이런 이분화 형태. 페립스가 파운드리 영역 절대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페립스는 페립스하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그래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업체가 하고 파운드리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인텔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이 배터리도 비슷했는데 지금 깨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보려면 배터리 관련해서 요거 봐야죠. 이 배터리 가격이 어떻게 좀 설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은 제조 원가가 92에서 93% 원가 이만큼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배터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이 많이 남는 거 보면 지금 참 배터리가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마진이 7에서 8% 정도 매긴다고 하는데 자, 지금 배터리 가격을 이제 2011년부터 보면 2011년들은 946달러 정말 이때는 비싸서 정말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쭉 하다가 그죠? 쭉 내려와서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018년 이때부터 이제 배터리가 조금씩 나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2021년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2021년 132달러가 내려왔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공급망이 깨지면서 150달러까지 올라가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라이스 페널티라고 하죠. 킬로와트시당 100달러가 돼야지 대중화에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 부분이 올라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현재 전기차 시장이 어떤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페립스나 파운드리처럼 이렇게
각각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깨야 되느냐?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보시면 여러분들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요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배터리 셀 제조사는 3축이죠. 중국, 한국, 그다음 일본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K형, 중국 같은 경우는 CLT와 BID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시장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및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 IRA, 그다음에 유럽 IRA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서히죠. 이제 크게 부과해도 이제 누가 기존의 이 3축에서 4축이 되느냐, 5축이 되느냐 이런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라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전기차 보유자가 평가한 전기차 제조국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선도는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능력 우수 평가 이런 부분도 역시나 한국이,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 생산도 역시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5년 내 전기차 1위 누구 할 것이냐 이 부분 또 놀랍게도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조금 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렇지만 주행 성능 우선 미국이 차지했어요. 이 부분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테슬라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최첨단 기술 보유도 역시나 미국. 그다음에 현재 전기차 1위는 미국이다. 자, 이렇게 중국이 아닌 미국을 택했어요. 그죠? 그래서 품목별로는 4개가 대한민국이고 3개가 한국인데요. 국뽕이 차오신. 네, 국뽕이. 여기에 한국이 가장 경계할 국가로는 어디를 하면 1순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랍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 표로 의하면 지금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될 국가다. 뭐 요렇게 그만큼 전기차 관련 쪽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국가별 및 완성차 그룹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 정말 이 일본하고 인도가 많이 올라, 특히 인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은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 쪽에 열을 올리고 유럽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인도 쪽에서 이제 지금 성장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2021년은 115%, 그 다음에 61%. 자, 그룹별로 보면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가 68.4%, 50%. 근데 성장률이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장률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어떤 놈들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내 전기차 판매를 보면 테슬라가 엄청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시면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게 보이십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둔화가 됩니다. 둔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21년, 2022년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특히 기아차는 70%대, BMW 같은 경우는 1235%라는 말도 안 되는 판매량. 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국내 전기차도 어떻습니까? 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현대차의 중장기 핵심 전략을 보시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 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가 절감한 차체 프레임 플랫폼을 공통화해서, 그래서 딱 타종해서 딱 정해 놓으면 이게 엄청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 연령 강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구조조정에 가깝죠. 기존의 내연 쪽에서 전기차 라인 쪽으로 계속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터리 역량 고도화, 배터리 성능을 향상해서 차세대 배터리를 갖다. 이 세 개 모두 다 결국은 뭡니까? 비용 절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비용 절감. 자, 그럼 이 전기차 시장은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전기차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새 100배, 지금 성장 속도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이 뭐가 똑같아? 내연 기관차와
비슷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급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지금 전기차 뭐 충전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내연기관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이렇게 급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블룸버그는 전기차의 급성장 요인을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전기차 모델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 자, 이 부분은 2023년도 들어서 더 선택폭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종에서 100종류가 정도가 지금 25년까지 나올 예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많은 품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기가스 규제와 보조, 이 당근과 책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 이런 걸 가장 지금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죠? 중국이 가장 잘고 또 배기가스 규제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유럽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버금가는 아마 효과를 나타나고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죠. 왜냐 폭스바겐이라든지 특히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쪽이 조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현대 기아가 지금 빨리 거기를 시장을 침투하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2차 전지 완성체 업체 보는데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 2024년에서 2026년은 2년 늦춰진다. 블룸버그는 내연기관차 가격이 비슷하면 배터리 가격이 $100 이상 내려가겠다. 자, 프라이스 패러티처럼 $100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앞서 이렇게 고성장이 가능한데 이 2년이 늦춰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공급망 붕괴. 그죠? 이 공급망 붕괴가 2년 늦어진 거죠. 그렇지만 늦어졌지만 어쨌든 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쪽에 한 목소리는 뭡니까? 배터리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완성차 업체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변화는 왜?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 한번 제가 하나 둘씩 펼쳐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키 배터들이 지금 유럽, 미국 자동차 현지 진출을 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그 다음에 중국까지 계속 진출을 하는데 자, 근데 이 모양새가 공격적으로 추진되던 이 배터리 설비 투자가 최근에 좀 변한 모양새. 이 K배터리 업계와 해외 완성차 기업이 제비 합작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K배터리들이 그러니까 K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슈퍼을이 되다 보니까 조건이 옛날과 똑같네. 근데 우리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완성차 업체 특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요번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GM과 사공장 지려고 했는데 우리 그 돈 주고 지금 하면 좀 무리가 있어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래 되니까 GM이 지금 서둘러서 삼성 SDI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대 업체 중에 가장 좀 하위권이나 이렇게 된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와 합작법인 특히 앙카라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앙카라를 지려고 했는데 재검토 수준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는 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JV, 첫 번째가 JV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분 인수, 세 번째가 직접 인수인데 지금까지는 이 직접 생산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JV나 합작법인이라든지 지분 인수 충분히 다 되었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을 다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제일 처음에 선택픽이 파나소닉이었어요. 파나소닉을 배터리 업체를 사고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의 테슬라가 아니었지.
지금의 테슬라가 아니었고, 그때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 때 테슬라 얼마나 많이고 이거 테슬라의 사기다 막 이런 공에서 파나소닉 입장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나 봐. 그래서 조금 빼고 하여튼 둘이 이런 재부하는데 분란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파나소닉 하나 믿고는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테슬라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택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CLTL을 속하면서 분산을 시켰는 거죠. 근데 이 세 개의 배터리 업체들이 테슬라가 진짜 독점적인 지위를 할 때는 테슬라 말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먼저 파나소닉을 보시면, 파나소닉이 최근에 보면 마스다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을 합의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대 후반 출시되는 EV 전기차에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자국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되고, 미국 테슬라의 의존에 벗어나는, 테슬라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파나소닉도 이거 테슬라 믿고 있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한테 줄 물량을 LG 에너지 솔루션 주고 파나소닉만 주고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좀 달라졌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믿고 하다가 우리가 점점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 CLT가 합작으로 미시간주 배터리를 생산한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 미국 시장에 싸워야 될 GM과 포드 이런 업체인데, 차라리 뭐 다른 업체와 합작을 맺었다면, 유럽체나 이런 다른 업체와 맺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와 합작업체를 맺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짜증이 지대로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포드가 잘 나가면 우리한테 줄 물량을 저 포드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GM과 미 전기차 배터리 사공장 건설 계획 취소는 했지만, 그런 업체와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다른 완성차 글로벌 업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러다가 공급망 부족 현상이 또 한 번 나타나지,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지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독점전 지위, 어떻게 보면 그 독점전 지위를 갖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에게 마진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마진을 줄이더라도 배터리 업체들은 그만큼 어떻게 뭡니까? 더 많이 판매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지위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놓치고, 그러다 가격이 올리고 하면 점유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테슬라가 이 4680,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1000만 개 생산을 벌써 이제 시범했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직접 생산의 가장 첫 번째 완성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스바겐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어떻게 보면 직접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 계속 밝혔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니야, 그거는 뭐 폴스바겐 그런 능력도 없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파워크라는 자회사를 듣고 2030년 매출 200유를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6월 달에 현대차가 니켈 함량 높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자체 생산,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하고 전부 다 이 미래형 배터리를 지금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리튬 안살, 지금은 리튬 안살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리튬을 쓰고, 인산철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이게 중국이죠, 중국. 자, 여기에 이제 차세대 미래 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물론 100% 여기까지 쓸 수는 없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22년도부터는 배터리 공급이 딸리고 있는, 수요보다 딸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배터리 업체들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항상 완성체 업체들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업체들은 VIP 고객사를 뺏긴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100을 주문했다면 이제는 50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는데요. 미래형 전고체 배터리, 이때 미래형 배터리가 나온 게, 그러니까 대중화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배터리 업체들은 오히려 실적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 2년 전과 지금
만약에 또 1, 2년 후에 그 그림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금은 배터리 업체들은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실적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완성체 업체들이 배터리가 직접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터리가 업체가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음극재과 같은 이런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까지 구조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조. 자, 이렇게. 최상단은 완성체 업체고, 그 다음 중간이 배터리 업체고, 밑에가 소재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배터리 업체는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성체 배터리 업체들이 이걸 직접 생산, 이 루트가 깨져요. 그럼 배터리 핵심 소재들도 이게 깨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 완성체 업체들이 이 배터리 업체는 없앨 수 있다. 소재는 받아야 돼. 양극재, 음극재, 4대 뭐 이런 부분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능을 해요. 얘만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 된다는 거죠. 얘만.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향후 2년에 3년 뒤에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핵심 소재들은 오히려 지금 더 선택폭이 넓어졌다. 소재 업체들이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배터리 업체 슈퍼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 배터리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핵심 소재 기업들이 슈퍼을이 될 가능성이 진짜 현재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요 지금 먹이 사슬, 요 피라미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우리 지금 완성체와 배터리 업체의 직접 생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데 지금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테슬라가 전기시대에 가장 독점적 지위를 위를 할 수 있었던 분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뭐였습니까?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술력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비슷해진 거야. 오히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은 현대차나 완성차 업체들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20% 전격 인하했고, 이 테슬라는 기술력을 더 나은 기술력, 제가 봤을 때 이게 자율주행이거든. 이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을 승부를 해야 돼. 그러면 전기차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이 뭐죠? 배터리.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이 배터리 가격을 만약에 못 낮춘다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배터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비싼 배터리 가격입니다. 자,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에게 공급을 받는 건 마진 7에서 8%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번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50달러 가네요. 그러면 아이오닉 5 경우는 배터리 가격만 무려 1,5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루프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효율성 때문에 낮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자, 전기차 배터리 테스트에는 실험실에는 배터리 팩 성능 평가 시스템도 있지만 그 옆에는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까지.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는 배터리 팩 안에 이 주행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성체 업체가 이 배터리 설계의 핵심 주행 데이터를 가진 것도 직접 배터리 설계에 뛰어드는 이유다. 배터리 때는 주행 때 열관리,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성능 구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 보안 등을 위해서 주행 데이터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주행 데이터는 완성체 업체가 배터리 업체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기술력도 다 돼. 그리고 배터리 생산하는 능력도 있지만 너한테 주는데 너희는 꼬박꼬박 마진을 받아? 그리고 이제는 튕겨?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오히려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배터리 가격, 이 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 공급과 수요를 보면 자, 2022년을 기점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박도 항상 이런 구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업체만 믿다 보면 이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비상시를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시장 조사 업체들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배터리 공급량이 27기가와트시에서 23기가와트 수요량을 웃도려며 올해도 1.6배가량 웃돌 전망이다.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심해지는데 앞서 얘기 드렸죠. 이 합작법이 특히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전은 완성차 때 시키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JV 하자. 야, 우리 굳이 너희랑 할 필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 공급 부족하고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너희가 돈을 좀 더 많이 내서 합작 법인을 하자. 이런 사태가 나오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취소해.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지금 갖고 있는 특히 지금 리튬이나 인산철 관련해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완성차 업체들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생산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의 엔진을 만들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못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배터리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불량의 리스크가 높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낮추어야 되느냐, 이 부분 불량을 어떻게 낮추어,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면 지금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이 만약에 배터리 가스 불량을 냈을 때는 이 불량된 업체, 그러니까 뭐 한국 같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으면 CLTA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불량한 만큼 금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생산, 이게 혹시 불량이 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다면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입니다. 자, 캐펙스는 어떤 자본 투입이죠. 배터리 공급이 가장 안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망이 제때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이에요. 배터리 공장을 하는데 엄청난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젠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조 원의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을 하겠다. 이 회사채 발행을 하는 이유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만큼 2차 전지 엔진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기는 대규모의 캐펙스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된다. 자금이 투입이 많이 되면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적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반반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보면 이제는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완성체 업체들이 지금 만약에 만들어서 잘 팔리는 거는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이 완성체 업체들 수익에는 막대한 타격이 오겠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성체 업체들 관련해서 제가 이 배터리 업체가 왜 직접 생산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동안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먹거리 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 들었었죠. 그만큼 인공지능 AI와 그다음에 이 전기차는 10년 동안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계속 이런 미묘한 변화 이런 부분들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소는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수소 관련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기술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특히 이제 트럭 부분에서 테슬라도 지금 미국 쪽 중심, 그다음에 현대차는 유럽 쪽을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력이 빨리 돼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왜 전기차를 더 이렇게 더 하냐 하면 이 수소차는 이렇게 부대 시설의 비용이 엄청 들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3억 정도 든다 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30억이 들어야 돼요. 이런 부대 시설이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차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려면 그만큼 싸져야 되는데 지금 수소차보다 덜 싸거든. 그러니까 제반 환경 이렇게 모든 걸 고려한다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소차는 또 이렇게 그 암모나이트부터 시작해서 또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기타 기반이나 이런 기술력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다. 자, 그런 부분이 전기차가 더 빨리 이렇게 친환경 차에서 올라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 이 전기차에서 이번 이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의 직접 생산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우리 제가 방송한 내용들 보시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라 하든지 다른 업체가 되는지 이런 우리의 또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작은 배분에 대해서 한번 제 방송에 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방송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는데요.